안녕하세요. 나영준 선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2월 27일 기준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 대면하고 인사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제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영준 선교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땐 앞으로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차 들면서 우리의 삶은 희, 로, 에, 락, 이 함께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편지 안에서도 여러 소식들과 감정들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서 영상에서 처음 보셨듯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DFC 선교사를 사임하게 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DFC 선교사를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역하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떠나게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이백화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부 담당 교육 전도사로 1년 넘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전의 향토 기업인 세이백화점이 매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매각 뉴스로 보도되자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선교한 교회다 보니 그들이 떠나면 직원들의 자녀를 맡은 제 부서는 없어질 것이고 재정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와이프와 고민한 끝에 저는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였고 어머니 집에 살고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하누리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끼리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예배도 좋고 사역자 대우도 좋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선교적인 교회였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책임져야 할 와이프와 어머니 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캠퍼스 선교 외에도 또 제 꿈과 하고 싶은 사역을 위해 이들을 불안정한 미래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1년 전에 교회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 몇 분 동역자분들과 진지하게 갈지 말지에 대해 상의했고 결정하게 해서 오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소식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소식도 함께 전했기에 더욱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도 했으니 캠퍼스 선교 후원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테니 말이죠. 그래서 사임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던 차에 제 모교회인 남산교회에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모교회에 사역하길 원했기도 했고 그래서 지원했고 감사하게 합격해서 3월 6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원하던 교회에서 그것도 빨리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에 있던 교회였기에 사례나 대우나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받을 것보다 과분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지원해서 합격한 것이기에 지금 갈 교회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선택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알바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가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막 끄시려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스탑! 감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허리 수술은 MRI를 찍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 많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수술 외에는 현재 복구가 어렵기에 나중에 좀 더 안 좋아지시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캠퍼스는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은 빠르지만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가 확진자 숫자 대비해서 현저히 적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캠퍼스는 비대면 세상을 마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당장 먹고자 하는 수련을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에 신입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동아리방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 DFC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면으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캠퍼스에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이 DFC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션TV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해서 이 생생하고 빠른 캠퍼스 선교와 선교사의 소식을 접하세요. 혹시 또 구독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쌤 한국어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무슨 채널이 이렇게 많냐, 너 선교사 아니고 유튜버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션 PB는 제 기도 편지와 선교 소식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고, 나쌤 한국어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채널 용도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실 분들은 아래 게시글에 있는 링크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도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교회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염증 치료가 끝나시고 허리 수술은 안 하고 재활 중이십니다. 세 번째, 캠퍼스는 코로나 이전의 대면 시대로 접어듭니다. 네 번째, 미션TV 나쌤 한국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기도 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희로애락이 담긴 소식으로 함께해요. 샬롬.